안녕하십니까. 예,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 시현아입니다. 네. 수출입 동향, 2021년 2월 수출입 동향 이제 2부 순서인데요. 뭐 1부에서 얘기했었죠. 수출 분야에서 2월 9.5% 증가하고 있고, 석유, 화학과 자동차 수출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모습. 그래서 2부에서 이제 주요 수출 품목의 동향과 국가별 수출 동향, 그리고 수입 품목에 대해서 볼 거고, 뭐 관련돼 있는 상장 업체들도 좀 언급을 좀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도체죠. 반도체는 작년도부터 계속 좋았죠. 올해까지도 뭐 계속 좋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조금 이제 구별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D램 쪽은 지금 가격이 좀 상승하고 좀 좋다라고 보고, 작년도에 D램이 조금 안 좋았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D램이 작년도 하반기, 작년 연말부터 D램 가격이 좀 더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반면에 이제 낸드죠. 낸드 같은 경우는 작년도 굉장히 고점이었어요. 작년도 이 가격이 굉장히 높고 수요가 많았다가 데이터 센터향으로 좀 낸드 쪽 그런 SSD 수요가 되게 많아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현재는 좀 가격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대신 이제 파운드리는 지속적으로 뭐 수급이 좋다, 그리고 올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쇼티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동차 관련된 뭐 반도체는 뭐 제대로 된 지금 공급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뭐 자동차 업체들이, 전장 업체들이 좀 전기차나 이런 거 개발에 좀 차질이 빚어진다라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D램은 D램 관련주를 아마 봐야 돼요. 올해는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D램 관련주들 좀 좋을 거라고 보이는 거고, 보시게 되면 이제 작년도 10월에서 12월까지 2.85 정도의 그 D램 이제 가격이 발생했는데, 지금 1, 2월에는 이제 3달러까지 이제 올라온 거고요. 반면에 이제 낸드는 작년도 3월에서 6월 달에 이제 4.68까지 올라왔다가 추세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4.35까지 떨어지고, 현재는 4.2달러까지 떨어진 모습이죠. 이렇게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죠. 자동차는 지금 미국 쪽으로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유럽도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SUV하고 친환경 수출 자동차가 굉장히 증가가 많이 된다고 해서, 아마 뭐 자동차는 뭐 우리나라의 기업이 두 군데밖에 없죠. 뭐 쌍용차도 물론 있긴 하지만 뭐 수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막 물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현대 기아차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기아차가 굉장히 좀 더 밸류에이션이 시총 대비해서 이 영업이익이나 이익단이 좀 더 높다라고 봐서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이제 SUV 쪽이 저는 기아차가 좀 더 강하지 않나, 품목들이 많지 않나 보고, 이제 친환경 차로 해가지고 최근에 현대가 아이오닉 5를 내놨죠. 이제 그에 맞춰서 그런 어떤 이제 그게 시장에 나온 게, 이제 현대차는 반영이 좀 됐는데, 문제는 뭐 지난주에 뭐 국채 가격 인상이 되면서 금리 인상의 우려로 좀 시장이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런 효과가 좀 적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좀 된다라고 하면은, 기아차도 이제 친환경 전기차가 새롭게 모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아차가 오히려 좀 모멘텀이 좀 더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아차가 좀 좋게 보여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SUV 보시면 이제 수출 단가가 작년도 19년 12월 달에 17,976 평균 단가가 이 정도였는데, 지금 12월 달에 보시면 19,000달러까지 이제 올라간 거죠. 가격대가 수출 단가가 올라갔다는 거고, 친환경차의 수출 단가도 19년도 12월 달 보면 23,000달러 정도 되는 게 지금은 27,000달러, 이렇게 가격대가 올라간다는 거는 뭐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수출액은 2020년 2월 달에 24억 달러 정도 되는데, 21년 2월 달은 35억 달러로 47% 이상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쪽이나 지금 유럽 쪽, 그리고 뭐 이게 그 러시아 쪽에, 과거 러시아 그 관련된 그쪽 지역,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자동차 수출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아마 3월 달에도 플러스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유화학도 지금 잘 나오고 있거든요. 석유화학도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 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국제 유가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석유화학의 수출액 같은 경우 2020년 2월 달에 31억 달러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38억 달러까지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석유
그 원유 유가가 이제 60달러까지 올라왔거든요. 이제 뭐 근데 나중에 뭐 80달러 넘어가고 뭐 더 이제 너무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또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또 수요는 좀 줄어들 수가 있겠죠. 뭐, 하지만 지금은 예, 계속적으로 예,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래서 석유화학도 굉장히 턴어라운드가 현재 되는 거라서 석유화학에 관련된 뭐 케미칼 쪽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그런 합성수지나 이런 원유를 이용해서 만드는 다양한 이제 석유화학 유기물 제품도 만드는 회사들 좀 관심 가져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솔직히 작년도 한 가을부터 좋아지는 모습이었고, 그 중에서 이제 OLED 쪽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2020년 2월 달에는 24억 달러 하던 게 지금 2021년 2월 달에는 지금 거의 뭐 2배까지 되잖아요. 작년도에 이제 모바일이 그만큼 안 팔렸던 거고, 올해는 이제 모바일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예, 아이폰도 잘 팔리고 있고요. 그래서 43억 달러까지 증가를 했죠. 근데 뭐 저는 이제 투자를 이제 OLED 쪽에 제가 해봤었는데, 저는 이제 덕산 네오렉스라는 기업을 투자를 했었고, 그게 작년도에 거의 한 3만 원 초반 정도 하다가 지금 이제 4만 원이 넘어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한 30%에서 벌써 40%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디스플레이는 뭐 지속적으로 아마 늘어날 수 있다라고는 보지만 벌써 이제 턴어라운드가 이미 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 들어가면은 뭐 수익이 그렇게 크게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분야는 이미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때 초입 단계에 좀 들어가야지 오히려 좀 수익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하지만 뭐 지속적으로 OLED 예,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무선통신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수출 증가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래서 2020년 2월 달에 이제 10억.7달러였는데 현재 21년도 2월에 이제 11.8달러 뭐 증가하긴 했지만 아주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10.3% 증가하긴 했지만 그 이유는 이제 뭐 모바일 수요는 많이 늘어나서 뭐 부품이나 이런 거 증가하고 있지만 또 5G 쪽 관련된 예, 그런 장비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뭐 성장이 조금 뭐 아직까지는 두드러지지 못하는 모습이어서 조금은 무선통신은 좀 더 보면서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철강은 이제 2개월 연속 증가를 해서 철강 관련 업체들은 좀 개인적으로 영상도 만들었고 좀 투자할 만한 기업들을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2개월 연속 이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을 좀 찾아서 투자를 해볼 생각이고요. 철강석의 이제 가격이 작년도 1월에 이제 92달러 정도, 톤당 92달러 정도 하던 게 지금은 167달러까지 82.7%까지 증가한 거죠. 그만큼 이제 철강 수요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 철강대 수출 단가도 작년도 이제 810 이제 3 정도 됐는데 올해는 이제 912로 14.9% 정도 이제 증가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철강도 계속적으로 이제 수출이 좀 증가돼서 상반기 정도에는 국내 철강 관련된 회사들도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박은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만들었지만 이 선박의 수출이 통과하는 그 달에 따라서 이게 급등락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분기로 보거나 뭐 최소 선박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정도는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는 같이 수출이 증가하는지 같이 좀 봐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가 지금 1월 달에 점유율이 53%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국내 이 선박 업체랑 그 선박 업체 관련된 밸류체인 회사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밸류체인 중에서는 이제 그 천연가스와 관련된 업체들, 천연가스선이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 관련된 선박 관련된 업체들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LNG선이죠. LNG선 관련된 밸류체인을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반 기계는 뭐 마이너스가 좀 됐는데, 우선 이제 미국이 PMI 제조업 지수가 오히려 중국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PMI 지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50을 기준으로 그것보다 떨어지면은 경기가 침체로 보고 50보다 증가하면은 이제 경기가 이제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예. 근데 중국은 작년도부터 제일 먼저 이 PMI 지수가 이제 50 이상을 증가를 먼저 보여줬고요. 근데 지금 2월 달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중국이 이제 명절 기간이 거의 한 2, 3주 쉬거든요. 최소 2주 이상 쉬기 때문에 그러면 한 달에 반 정도를 지금 쉬는 그 달이 되니까, 그래서 중국인 아마 좀 그것 때문에 좀 떨어진 영향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3월달 PMI 지수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2월달보다는 좋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그리고 뭐 일반 기계 수출 증가압률은 오히려 지금 2월달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뭐 이쪽 관련된 기계 건설 쪽 이런 건 조금 보수적으로는 볼 필요도 있겠죠. 네, 컴퓨터에 대해서는 좀 드릴 말씀은 작년도에 이제 SSD가 정말 좋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8월 달에 이게 10억 달러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수요가 좋았고, 그 이유는 작년도에 가격이 이제 계속 이제 SSD가 지금 가격이 조금씩 좀 빠지고 있거든요.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뭐 작년도에는 10억 한 8천 달러 정도 수출했는데 올해 2월에는 10억 4천 달러로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작년도는 여기 이제 개인용하고 이제 기업용 SSD 수요가 이제 안정적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이거보다 중요한 게 이 SSD 쪽에서 이 작년도는 데이터 센터향으로 굉장히 많이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뭐 빅테크 기업들이죠. 뭐 아마존이나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에서 적극적으로 이 SSD 수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SSD 가격이 작년도 거의 이제 여름이나 가을 때 넘어가면서 너무 많이 이제 올라가면서 그 수요를 조금 이제 줄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용이나 기업용 SSD 수요가 이제 다시 안정화가 된 건데, 문제는 지금 이런 그 데이터 센터 쪽 관련된 회사들이 아직은 좀 줄이고 있거든요. 이 SSD 수입을. 왜냐하면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단가가 SSD 쪽이 좀 떨어지면은 아마 뭐 올해 언제가 될지, 뭐 올해 뭐 하반기가 될지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갈지 모르는데, 다시 이제 데이터 센터향으로 이런 SSD 수요를 늘릴 텐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이제 투자할 수 있는 SSD 관련 투자 포인트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도는 제가 아마 거의 한 3월달 그 정도에가 아마 SSD 쪽에 이런 게 좀 좋아지는 게 보여서, 그때 이제 뭐 네오셈이나 아니면 KMH 하이텍 뭐 이런데 SFA 반도체나 뭐 이런 쪽이었는데, 문제는 지금 그런 기업들이 작년도 그 투자 시점에 대비해서 거의 뭐 2배는 넘었고 뭐 3배 가까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조금 이런 SSD 쪽 수요가 좀 줄어들면서 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투자가 들어갈 수 있지만, 만약에 하반기에 이런 SSD 쪽 다시 데이터 센터향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투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벌써 3배 이상이 올라와 있는 그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상황에서는.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더 빠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뭐 그런 지표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이제 컨퍼런스 콜이죠. 이제 그 컨퍼런스 콜을 좀 들어야 되는데, 분기별로 나오는 실적 발표를 들으면서 그때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서 SSD 쪽으로 좀 물량이나 이제 공급을 확충하고 있다, 막 이런 게 나올 거거든요. 그런 의견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아마 투자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투자 시점에 관련된 업체들, SFA 반도체나 뭐 네오셈, 그다음 KMH 하이텍이 과연 뭐 이익 대비해서 얼마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너무 높은 구간, 이미 시총이 너무 올라온 상황이라면은 굳이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업황은 좋아져도 이미 회사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면은 굳이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내긴 힘들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현재 저는 이제 올해 상반기는 SSD는 조금 언제 좋아질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섬유 쪽은 뭐 여기 보시면 뭐 마스크 쪽 수출은 뭐 감소했다라고 나오고, 문제가 이제 주요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자금률이 상승을 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수출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섬유 쪽은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석유 제품은 조금 이제 하락폭은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렇지만 수출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뭐 3월달 정도 한번 봐야 되겠죠. 석유 제품이 좀 증가하고 있는지. 근데 지금은 이제 하락폭은 좀 계속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바이오 헬스 쪽은 계속 좋아요. 계속 이제 수출 증가하고 뭐 18개월 연속 수출 증가인데, 저는 뭐 관련주 중에 이제 진단키트나 이런 게 지금 최근 많이 빠지긴 해서 다시 투자를 하기 좀 좋은 시점이 될 수, 이익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는 맞는데, 이 백신이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 접종이 되고 있어서 그로 인해서 이제 확진자도 좀 많이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위험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그런 좀 테마가 좀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테마가 좀 없어진다고 하면은 바이오 헬스 쪽은 오히려 더 하락을 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좀 정체 구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굳이 이쪽의 변동성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백신 효과 때문에, 그래서 굳이 투자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화장품은
수출이 9개월 연속 지금 증가를 했는데 특히 여기 보면 두발용 제품이 계속적으로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두발용 관련된 상장 업체를 좀 찾고 있는데 좀 잘 모르겠거든요. 좀 그렇게 좀 연관성이 있는 업체도 잘 못 찾겠고, 그래서 조금 뭐 화장품 쪽은 올해 아마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현재 지금 타격을 많이 받아서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 위주로 좀 기업들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농수산물 식품들도 계속적으로 좋거든요. 작년도 꾸준히 좀 좋아요. 꾸준히 뭐 5%대, 뭐 10% 미만으로 해서 꾸준히 농수산 식품을 계속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이제 식료품 업체, 뭐 CJ나 풀무원 뭐 이런 데들 있죠. 그런 데들도 뭐 대상도 있고요. 뭐 그런 데도 꾸준히 좋지만, 제가 봤을 때 올해 상반기에는 지금 뭐 자동차 쪽도 핫하고, 뭐 2차 전지도 있고, 반도체 쪽도 있고, 뭐 철강, 석유 화학도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으로 수급이 많이 좀 몰릴 것 같고, 농수산물은 그래서 그때까지 많이 좀 이쪽 시장으로, 농수산물 식품 음식료 쪽으로 뭐 4월, 5월 달까지도 크게 뭐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뭐 한 5월이나 6월 달 넘어서 정말적으로 꾸준히 그래도 이렇게 수출이 증가하고 실적들이 잘 나오는데, 뭐 이게 반영이 좀 안 됐다라고 하면, 그때 정도에나 이제 뭐 올해 뭐 상반기가 끝날 때쯤, 아마 그쯤에 좀 수급이 몰려서 어느 정도 좀 증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굳이 지금 뭐 투자를 저는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뭐 투자를 한다 그래도 뭐 꾸준히 뭐 지속적으로 뭐 이 수출 증가 추세 보면서 좀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아까도 얘기하면 면류나 뭐 김 같은 거 계속 수출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요 국가별 이제 수출이죠. 이게 좀 중요한데, 이제 중국 쪽은 이제 26.5% 2월달 증가했는데, 반도체 쪽하고 뭐 디램 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증가한다. 그다음에 석유 화학 쪽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국가에서 어떤 분야가 또 수출이 증가했는지 보면은, 저희가 관세청에 또 들어가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향으로 수출이 많이 되는 게 어딘지 2월달에 이제 나온 것들 찾아보고, 그 2월달 나왔던 것 중에, 그다음에 이제 무역통계청에 가면은 국내 지역별로도 나올 수 있어요. 이 2월달 지역별로 어디 지역에서 수출이 많이 됐는가, 반도체나 뭐 석유화, 그러면 그 지역에 관련된 공장을 가지고 있는 상장 업체들이 수출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한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찾아볼 수 있고, 또 미국은 자동차하고 반도체, 뭐 차 부품 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석유화학하고 이번에는 자동차가 많이 보이는 것 같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저는 석유화학, 그다음 자동차, 철강 이런 거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 영향 쪽에서도 자동차가 또 나오죠. 자동차 좋았다. 뭐 바이오 헬스도 나오고요. 차 부품도 좋다라고 나오고, 아세안 쪽에는 디스플레이 좀 좋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중남미에서도 자동차, 차 부품, 그리고 철강 좋다라고 이제 나오죠. 그리고 일본 쪽에서는 철강이 좋았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국가별로도 계속 보면은 반복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나오지만 올해 1월달, 2월달은 석유화학, 자동차, 차부품, 철강 이거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인도 쪽도 마찬가지죠. 석유화학, 그다음에 이 러시아 그 관련된 그쪽 지역도 자동차가 나오고 있고, 중동 지역도 자동차 좋아지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수입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철강 쪽의 수입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그 다음에 뭐 석유, 화학, 철강 이쪽이 좋은데, 수입도 그와 마찬가지로 좋다라는 거예요. 이제 철강 쪽 지금 93.9% 증가하고 있다. 국내 철강 쪽 관련된 그 업체들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고, 반도체 제조 장비도 한 64.2% 증가하고 있고, 전동기와 발전기 143.4%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눈여겨볼 게,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가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조 장비가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이제 공장에 대한 캐파를 이제 더 이상 확장을 안 한다는 뜻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가 굉장히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던 게, 작년도 이제 6월달이나 7월달, 8월달 이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개월 지나서 이제 OLED 관련 소재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주가들이 많이 올라오고 거의 한 6, 7개월, 8개월이 됐는데, 지금은 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가 어떻게 보면 좀 줄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요거를 본다고 하면은 디스플레이 쪽은 이제 더 이상은 투자해서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좀 가져갈 필요도 있다라고 선행 지표로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입 동향을 좀 같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이미 이제 작년도
한 6월달 여름부터 이제 장비 업체들이 턴어라운드 되기 시작을 했었고, 뭐 이제 소재 업체들은 거의 뭐 9월달, 10월달부터 좋아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왔죠. 예, 수출입 데이터가 많이 이제 피크로 올라왔고, 이제 자본재가 좀 줄인다고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줄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디스플레이 좀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 품목 중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SSD는 여기 보시면은 8월달이 10억 달러 넘어가죠. 예, 이때가 이제 가장 많이 성장을 하고 작년도 대비해서 167%까지 증가한 모습이고, 계속 증가한 모습이 좀 빠지기 시작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지금은 작년도 2월 달보다도 떨어진 모습이죠. 예, 6.3%. 그래서 신규 음악 품목에서 저는 SSD는 지금은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봤죠. OLED도 이 디스플레이 장비 쪽 지금 이제 수입이 좀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보수적으로 좀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보고 있고, 오히려 이때 얘기하자면 9월 달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죠, 수출. 예, 이때부터 이제 턴어라운드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 돼가지고 지금 이제 주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조금 욕심 버려야 된다라고 저는 OLED 쪽 보수적으로. 근데 계속 좋긴 할 거예요. 계속 좋긴 할 건데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좀 볼 필요도 있다라고 보고, 오히려 저는 이 MCP죠, 멀티칩 패키징 이쪽만 조금 수출 품목에서 지속적으로 좀 좋게 보인다라고 지금도 41% 정도 이상까지 상승을 했죠. 그래서 뭐 멀티칩 패키징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죠. 뭐 삼성전기나 그런 뭐 그 PCB 업체죠. PCB 업체나 FPCB나 PCB 업체 같은 뭐 그런 쪽 좀 관심 있게 좀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5대 소비재는 눈여겨봐야 되고, 뭐 화장품 쪽, 그리고 농수산 식품 쪽, 그 다음에 생활용품 쪽에서도 유아용품 쪽, 이쪽은 좀 관심 가져볼 만한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아 관련된 업체는 좀 찾아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여기까지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달 이제 수출입 데이터를 보면서 좀 턴어라운드 되는 데를 좀 빨리 좀 찾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래서 그와 선행되는 이제 회사들을 좀 미리미리 좀 찾아서 좀 투자를 미리 좀 해놓자. 그래서 몇 개월 지나면 이제 그와 관련된 섹터들이 수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 하고, 아까도 얘기한 대로 수입 쪽에 자본재나 어떤 수입 그런 부분에 뭐 떨어진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이제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 조금 2부작까지 만들었는데 모두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